세계 주요 조선소들의 성공률이 평균 65%에 머물던 상황에서 한 국가가 100% 성공률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 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세계적 조선소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길이 170m도, 폭 20m의 거대한 군수 지원함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 태평양의 거친 폭풍을 모두 견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나섰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단 한마디로 세계 해양사를 뒤바뀐 그 이야기.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국방부에서 군수 지원함 조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뉴질랜드 해군에는 새로운 함정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남극 기지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고 태평양에서 재난구호 작업을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작전도 펼쳐야 했거든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남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해서 호주까지 2000m, 남극까지는 2600km나 떨어져 있죠.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군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함정이 보통 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길이만 173모, 폭이 이 아무 103m나 되는 거대한 선박이어야 했어요.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함정이죠. 게다가 남극의 영하 50도 추위에서도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평양의 20m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세계 유명 조선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TKMS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DCNS,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영국의 BA의 시스템즈까지 하나같이 명성이 자자한 곳들이었죠. 독일과의 첫 미팅은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그들의 보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개발에만 최소 8년은 걸릴 것 같네요. 프랑스는 더 솔직했어요. 파리 본사에서 만난 기술진들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 BA의 시스템즈는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영국 해군도 비슷한 함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합한 설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뉴질랜드 해군의 미래가 암울해질 게 뻔했거든요. 제 경력도 끝장이겠지만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생소한 발신자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중공업 한국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거절 메일이겠거니 하면서 클릭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 지원함 조달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귀하가 요구하신 모든 성능을 만족하는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도전하겠다고, 그것도 모든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메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웠어요. 우리가 요구한 각각의 기술적 사양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놨거든요. 모두들 의구심을 표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프로젝트 수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들 반응이 가관이었죠.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함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현지 실사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저는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같은 상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군함 건조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와보는 한국이었죠. 공항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시설도 현대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머물면서 한국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명동과 강남을 둘러보니 정말 발전된 도시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있고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울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농촌 지역까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 지역도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대중공업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함정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울산역에 도착하니 현대중공업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존씨 현대중공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데 멀리서부터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한 크기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크레인인가요? 네, 저희가 보유한 크레인 중에 1000라이놈 몇백 톤 급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 중 하나죠. 차가 조선소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실감났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조선소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조선소들도 충분히 큰 편이었는데 이곳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희 조선소 부지가 총 530만 방미터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6배 정도 되죠. 안내해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함정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도 만들고 있거든요. 건조 중인 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조립되고 있었는데 그 정교함과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항공기 수준으로 엄격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크의 규모였어요. 동시에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런 대형 선박들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시나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 덕분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블록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제작한 다음 최종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죠. 실제로 현장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각각의 블록들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고 크레인으로 정확히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진들과 본격적인 미팅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다른 나라 업체들이 어렵다 복잡하다고 말했던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남극 운항을 위한 내빙 성능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현대중공업의 수석 설계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쇠빙선 건조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15척의 쇠빙 LNG선을 건조했거든요. 선체 구조 설계와 특수 강제 사용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태평양 폭풍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과 파도 예측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20미베라 파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건조한 FPSO들이 북해에서 그보다 더 거친 바다에서도 문제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헬리콥터 운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중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하고 강풍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위한 특수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해상에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저희에게 있어요. 하나하나 답변을 듣다 보니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이들의 눈빛에서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보인 어려울 것 같다. 은식의 소극적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 시설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까지 완비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저희가 건조한 병원선 경험이 있거든요. 담수 생산시설은 어떨까요? 하루 200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최고 수준으로 맞춰 드릴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요구한 모든 기능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팅이 끝날 무렵 현대중공업 임원 한 분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조선해양사업본부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육견 여포 전쟁 때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많은 젊은 뉴질랜드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었죠. 그때 받은 은혜를 저희가 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뉴질랜드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인들의 정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언제였죠? 1950년부터 1953년까지였어요.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그때 도움을 준 나라들을 저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그중 하나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년이 넘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럼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고 싶으시겠네요. 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원하는 최고의 함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선소 견학을 더 계속했어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같은 첨단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품질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바다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저희 철칙입니다. 연구개발센터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신 시스템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도 시험장, 풍동 실험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실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술은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현대중공업은 기술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규모, 기술력,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의지가 다른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전통적 동맹국인 영국이나 미국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은 아직 이런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 검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국방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판했어요. 성급한 결정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다. 언론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냈어요.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했어요.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언론에서 비판받고 정치권에서 공격받고 내부에서도 압박받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BAE 시스템스에서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거였죠. 정치적 압박을 느꼈는지 태도를 바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시한 사양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된 버전이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성능의 80%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극 운항은 어떻게 하죠?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헬리콥터 2대 동시 운영도 어렵겠네요. 한 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어요. 반면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100%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확답해 주었습니다. 큰 문제는 BAEO 일정이었어요. 축소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건조 기간은 6년이나 걸린다는 거였죠. 현대중공업은 3년 반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정부는 결국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해군 전문가, 조선공학자, 품질 관리 전문가, 그리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기관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의 조사단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조사단장은 뉴질랜드 해군 출신으로 30년간 함정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어요. 조선공학 박사 학위도 있고 여러 국가의 함정 조달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현대중공업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단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사단장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대형 선박 건조 경험과 정밀 가공 기술은 다른 어떤 업체보다 뛰어납니다. 영하 100그룹 시용도 액체 질소 환경에서의 용접 시험도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이런 극한 환경 시험을 통과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곳 없습니다. 20m 파도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떤가요? 세계 최대 규모의 파도 시험 시설에서 테스트한 결과 모든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요구 성능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은 ISO 9001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군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국제 규격을 만족하고 있었어요. 조사단원 중 한 명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건조한 수천 척의 선박 중에서 납기일을 못 맞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숙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용접 기술자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평균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단원이 말했어요. 연구 개발 투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조선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조사단은 만장일치로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심지어 조사단장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뉴질랜드 해군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조사단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앞에서는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죠. 그제서야 정부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을 공식 계약 파트너로 선정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계약 규모는 5억 뉴질랜드 달러, 우리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식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렸는데 양국 해군 수뇌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왔어요. 저도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참석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2년간의 힘든 과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현대중공업 회장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우정의 상징이자 태평양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뉴질랜드 해군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함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해봤지만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뉴질랜드 국방장관도 답사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뉴질랜드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뉴질랜드의 해양 경험이 만나
세계 최고의 함정이 탄생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울산을 방문했어요. 갈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기 방문에서는 상세 설계 작업을 점검했어요. 현대중공업 엔지니어들이 뉴질랜드 해군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반영해서 만든 설계도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되어 있더라고요. 설계팀장이 설명해 줬어요. 여기 이 부분은 남극 운항시 결빙 방지를 위한 특수 설계입니다. 선체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하고 내부에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이쪽은 헬리콥터 착륙 시 강풍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했어요. 착륙장 주변에 바람막이 시설도 설치하고요. 병원 시설은 어떻게 배치하셨나요?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까지 완비했습니다. 해상에서도 육지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는 강자의 절단 작업을 직접 봤어요. 레이저로 두꺼운 철판을 정밀하게 자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절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손으로 만져봐도 거칠거칠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자르는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절단이 품질의 시작이거든요. 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용하는 강제도 특별했습니다. 일반 선박용 강제보다 훨씬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 강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강제는 어디서 만드나요? 포스코에서 특별 제작한 군함용 특수 강제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블록 조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 덩어리들을 정확히 제자리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큰 블록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나요? GPS와 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정말 정밀했어요. 수십 톤 무게의 블록이 공중에 매달려 움직이는데 정확히 제자리에 딱 맞춰지더라고요. 네 번째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관리였습니다. 작은 기포나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해당 블록을 통째로 다시 만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실용상 문제 없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품질 관리 담당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100%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만드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앞에서 용접 부위에 아주 작은 기포가 발견된 블록을 통째로 폐기하더라고요. 아까운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더 경제적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완벽주의 정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다섯 번째 방문에서는 추진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는데 연료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신 기술이었어요. 엔진룸에 들어가 보니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0.1초입니다. 0.1초요? 그렇게 빨리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거의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해요. 이런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엔진 모드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전환이 왜 중요한가요? 해상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갑자기 고속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밀한 위치 제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문에서는 내빙 시험을 직접 봤습니다. 특수시설에서 인공 얼음을 만들어서 선체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니 거대한 수조에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 위로 함정의 선수 부분 모형이 내려가면서 얼음을 깨뜨리는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계획했던 성능을 20% 초과 달성이었습니다. 원래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네요.
저희는 항상 요구사항보다 더 좋은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거든요. 실제로 두께 둠의 얼음도 걷더니 깨뜨리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1.5EPRAM이었는데 말이에요. 7번째 방문에서는 전자장비 설치 작업을 봤어요. 레이더, 소나, 통신 장비까지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한국과 유럽 업체가 공동 개발한 최신형입니다. 탐지 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뛰어나요. 소나는 수중장애물 탐지와 해저 지형 매핑이 가능한 다목적 소나입니다. 정말 최첨단 장비들이었어요. 전자 장비실에 들어가니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더라고요. 8번째 방문에서는 내부 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승무원 거주구역, 식당, 병원, 심지어 헬리콥터, 정비시설까지 정말 세세하게 배려되어 있더라고요. 승무원들이 이 장기간 바다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거주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개인 침실도 넓고 쾌적했어요. 각 방마다 개인 샤워실도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바다에서도 되나요? 위성통신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요. 승무원들이 가족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뉴질랜드 엔지니어들도 한국에 와서 함께 작업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됐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영어 가능한 엔지니어들을 배치해주고 전문 통역사도 상주시켜놔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가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함정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였죠.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온 엔지니어 톰이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면서 모든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줘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하나요? 현대중공업 기술팀장이 답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함께 성장해야죠. 뉴질랜드 해군이 이 함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함정이 진짜 뉴질랜드 해군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약 2년 반의 건조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서 공사가 중단될까봐 정말 걱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조선소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달랐어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매일 직원들의 천을 체크하고 작업장을 소독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완비하는 등 정말 철저했어요. 다른 조선소들은 공사를 중단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뉴질랜드 해군이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출 수는 없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예정보다 6개월 빨리 완성됐어요. 다른 업체들은 지연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끝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드디어 진수식 날이 왔습니다. 새로운 함정에는 아오테아로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마오리어로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인데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진수식에는 뉴질랜드에서 온 해군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참석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차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함정이 처음으로 물에 뜨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2년 반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함정이 물에 떠오르는 순간의 그 장엄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70m의 거대한 함정이 천천히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마오리 전통 춤인 하카를 선보인 거예요. 뉴질랜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몇 달 전부터 미리 연습해서 준비한 거였죠. 카마테 카마테 카오라 카오라. 한국 사람들이 마오리어로 하카를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정성과 배려를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뉴질랜드 전통을 배우고 연습해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온 관계자들도 모두 깊이 감동받았어요. 해군 참모총장도 이런 배려는 처음 받아본다며 감격해 했습니다. 이어진 해상시험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계획했던 성능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계획보다 2노트 빨랐고 연료 효율성도 15% 향상되었어요. 안정성과 내빙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함정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온 뉴질랜드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함정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장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최종 인도식에서는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이 감사의 학화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학화였어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양국의 우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함정 하나를 만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깊은 유대가 생긴 거죠. 아오테아로아함은 뉴질랜드로 가는 첫 항해에서 바로 그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만난 거친 바다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15mm 높이의 파도에서도 마치 호수를 항해 타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함정은 처음 타본다며 놀라워했어요. 평소 같으면 멀미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아오테아로아함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뉴질랜드 도착 후 첫 번째 임무는 남극 스콧 기지 보급 작업이었어요. 이전에는 기존 함정으로 3번에 나누어서 실어 날라야 했던 1년치 보급품을 단 한 번에 모두 운송했습니다. 남극에는 정말 험한 바다예요. 빙산들이 떠다니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하지만 아오테아로아함은 그 모든 것들을 문제없이 돌파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전 함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남극 스콧 기지의 기지장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보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임무는 더 극적이었어요. 남태평양의 토가 왕국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발생한 거예요. 수많은 섬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죠. 아오테아로아함은 즉시 재난 구호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다른 구호선들보다 훨씬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함정 안에는 병원 시설, 담수 생산 장비, 대용량 발전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병원선, 급수선, 발전선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재해 피해자들이 아오테아로아함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척의 배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국제구호 단체 관계자가 놀라워했어요. 이런 다목적 함정이 있다면 재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같네요. 이런 활약상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해군에서는 우리도 이런 함정이 필요하다고 공식 관심을 표명했고,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도 구체적인 문의가 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현대중공업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의 극지운항 기술과 친환경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 해군 조달청 관계자가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한 말이에요. 세계 최강 해군인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오테아로아 함의 성공은 단순히 뉴질랜드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업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상선 위주였던 한국이 군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실히 증명한 거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이후 15개국에서 총 47척의 아오테아로아 클래스 함정을 주문받았어요. 한국형 군수 지원함이 국제 표준이 된 거죠. 친환경 기술과 극지운항 기술이 접목된 이 함정은 전 세계 해군이 원하는 차세대 함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3척, 노르웨이는 2척, 호주는 무려 6척을 주문했어요. 저요. 심지어 전통적으로
자국 조선 업체를 선호하던 영국까지도 이척을 주문했습니다. 영국 해군 관계자는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인 조선 강국들도 현대중공업과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극지 운항 기술과 친환경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죠. 더 놀라운 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이었어요. 아오테아로아 함에 적용된 기술들이 크루즈선, 연구선, 심지어 해상풍력 발전 설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에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에 정착하게 됐어요. 현재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뉴질랜드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을 연결하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한국 생활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내 사라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서 김치도 직접 담그고 한복도 입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네요.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에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이에요. 정이 많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외국인인 저희 가족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런데 아오테아로아 함의 성공이 가져온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이전에는 한국 하면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제는 조선업과 해양 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 해군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아요. 작년에 런던에서 열린 국제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독일 해군 제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걸 가능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프랑스 해군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조선소들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대우조선 해양은 세계 최대 크루즈 선 주문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LNG 선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조선 1위 국가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술 혁신의 속도예요. 아우테아로와 함을 만들면서 축적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더욱 진보된 함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완전 무인 운항이 가능한 스마트 함정, 100%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그린 함정, 심지어 수중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하이브리드 함정까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해상도시 프로젝트예요.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인공섬을 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생긴 새로운 수요에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다른 나라 동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에는 해내겠다는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우테아로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이었어요. 기술적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실험하고 완벽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모습들. 이런 게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대, 30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선업을 넘어서 해양 전체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해저 자원 개발, 해양 풍력 발전, 해양 관광, 심해 탐사까지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해저 광물 채굴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해상 풍력 발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바다를 단순히 교통로나 자원 공급원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해양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우주까지 진출하고 있잖아요. 누리호 성공적 발사,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반해시대 활약까지 바다를 정복한 한국이 이제 우주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우주까지라는 슬로건처럼 한국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난달에는 한국의 차세대 우주 발사체 기술이 해양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걸 직접 봤어요. 바다 위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조선 기술과 우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죠.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게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도전하겠습니다. 세계 유명 조선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 때 한국만은 도전하겠다고 했죠.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한 척의 함정을 만드는 일이 두 나라의 우정을 깊게 하고 나아가 세계 해양 산업의 판도를 바꾼 거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는 아오테아로아 함과 그 자매함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뉴질랜드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한국을 제2 조국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더욱 뿌듯합니다. 한국인들이 세계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 은혜를 7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의리와 정이 있는 나라와 파트너가 된 것이 뉴질랜드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다른 나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과 협력하세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제 추천으로 한국과 협력을 시작한 나라들이 벌써 10개국이 넘어요. 모두들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해양을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는 기술 혁신까지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앞에서는 정말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북극 항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쇄빙선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테아로아함을 만들면서 축적한 극지 기술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심해 탐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수십 6,000m 깊이의 해저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마리아나 해구 같은 초심의 지역까지 탐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마지막 비밀까지 풀어가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 기술도 놀라워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특수선박 바다를 정화하는 친환경 기술까지 바다를 개발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더욱 희망적이에요. 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해양 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이에요. K조선업 경쟁력 강화 정책, 해양 신산업, 육성 계획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협력이 한국 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한국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기려는 의지가 강해요. 현대중공업도 전 세계에 생산기지와 연구소를 두고 있고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아우테아로아함이 오늘도 태평양 어딘가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 함정 안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우정,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척의 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의 해양 기술, 한국의 도전 정신, 한국의 혁신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